강세리 이 요망한 것. 환기만 납치가 전부 네 짓이었어? 오늘은 납치 자작극으로 노숙자와 환기찬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강세리의 못된 짓이 들통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 강세리예요. 환기만 그 인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빌려간 돈이 지금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을 텐데 돈 한 푼도 못 갚았죠? 나한테 환기만으로 돈 벌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는데 사장님이랑 저랑 반반 나누는 거 어때요? 죽이지는 말고 겁만 좀 주세요. 내가 돈은 확실하게 뜯어낼게요. 무슨 꿍꿍이인지 강세리는 심부름 업체를 통하여 투자 명목으로 환기만에게 돈을 빌려주었었죠. 하지만 역시나 환기만은 그 돈을 갚지 못했고 심부름 업체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지만 제 동생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YL그룹 회장님인데 제 목숨값이라고 하면 아마 형이 죽는 꼴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기찬이가 돈을 안 주면 저희 엄마 노숙자 씨한테 받으면 돼요. 소문은 안 났지만 저희 엄마도 알부자예요. 아들이 죽는다는데 설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한테 영상 통화 걸어주세요. 아니, 동영상 좀 잘 찍어보세요. 꽁꽁 묶여서 몇 대 맞은 것 같아 보이면 아마 바로 입금될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받아낼 생각이신가요? 10억은 너무 적은데요? 이 환기만이 목숨값이 겨우 10억이라니 아마 조금 더 불러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 줄 알고. 이왕 가족들한테 돈 뜯는 김에 한미천 제대로 뜯는 건 어떠세요? 환기만의 목소리에는 자포자기의 심정과 함께 기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습니다. 환기만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마지막 한탕에 대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죠. 저도 족발집 주방장일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납치 자작극이라도 못할 건 없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는데. 환기찬 그놈 자식 아주 거지로 만들어버리죠. 환기만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는데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원한과 실패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동생 환기찬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 같았죠. 이번 납치극은 환기만의 자작극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이혼대로 당하고 돈을 갚을 길도 없던 차였으니 어차피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이제 무서울 것도 없었죠. 환기만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는데요. 절망감과 함께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삐뚤어진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도 없다는 생각에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엄마도 앞집 제비놈한테 돈 뜯기는 것보다는 아들한테 주는 게 나을 거예요. 지난번엔 빚 때문에 조카를 납치했던 환기만은 이번엔 자신이 직접 인질이 되었습니다. 환기만의 계산은 치밀했는데요. 가족들의 정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귀찮아. 나 좀 살려줘. 돈만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나 살려준대. 이 형을 죽일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부인한테도 이혼을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네 탓이다. 귀찮아. 연락 없이 사라졌던 환기만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영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환기만의 연기는 절실해 보였는데요. 실제로 절망적인 상황에 몰린 것은 사실이었기에 더욱 진짜 같아 보였습니다. 환기만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가족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노숙자는 협박 전화를 받고는 처음엔 어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도 걸려온 줄 알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이었죠. 아이고, 김하나.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절망이 가득했는데요. 큰아들의 영상을 본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이거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AI로 목소리도 얼굴도 흉내내는 세상인 거 모르세요?
검사 출신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는데요. 형의 영상을 보면서도 선뜻 믿기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었죠. 내가 내 아들 벌벌 떠는 목소리를 못 알아볼 것 같아? 애구머니나 우리 기만이 어떻게 합니까, 회장님? 제발 기만이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한심하다 한들 하나뿐인 형인데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노숙자의 애원에는 어머니로서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비록 한심한 아들이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는 모정이 드러났습니다. 멍청하게 또 무슨 짓을 하다가 납치가 된 것인지. 황기찬은 이대로 저 한심한 인간을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하는 어머니 노숙자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죠. 황기찬의 마음은 복잡했는데요. 형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애원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10억이라니 그 큰 돈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해? 이놈의 자식이 사고 쳤다고. 다 큰 아들놈 목숨값으로 10억을 내놓으라니.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강세리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노숙자를 말렸습니다. 강세리의 눈빛에는 계산된 악의가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신고는 안 돼요. 저 인간들 신고해봐야 기찬 씨 형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져서 YL그룹 이미지만 나빠질 거예요.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를 수 없어요. 어머니, 이번 일은 조용히 돈만 주고 끝내시죠.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는데요. 회사 이미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유경이한테 아주버님 납치 소식을 전하는 게 어때요? 지금 이혼하겠다고 저러고 집 나갔지만 남편이 지금 이혼도 전에 납치가 됐다는데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지만 유경이 성격상 이번 사건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강세리의 계획은 치밀했는데요. 황기만의 납치 소식을 이용해서 도유경을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강세리의 표정에는 자신의 꾀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죠. 아주버님이야 돈만 주면 풀려나는 거지만 유경이는 아직 모르잖아요. 이번 기회에 다시 이 집에 붙들어 놓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다 유경이 때문에 납치된 거 아닌가요? 유경이가 이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아주버님이 족발집에서 얌전히 일했을 텐데 속상해서 술 마시다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유경이 탓이 크죠. 강세리의 논리는 뒤틀려 있었는데요. 모든 책임을 도유경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교활함과 함께 도유경에 대한 악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네. 강세리의 화려한 언변에 노숙자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노숙자의 눈빛에는 강세리의 제안에 대한 관심이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도유경이 집을 나간 후 집안일로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강세리의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큰아들 황기만의 이혼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노숙자의 마음을 흔들었죠. 여자가 하나뿐이라니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큰애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죽고 못 사나 싶지만 우리 기만이가 이혼하느니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라도 이혼을 물을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이지. 둘째 네가 간만에 머리를 좀 굴렸구나.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는데요. 강세리의 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강세리를 칭찬하며 그 계획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죠. 너도 집안일 하긴 싫은 모양이니 큰애한테 얼른 소식 전해서 집에 돌아오라고 해라. 남편이 납치가 되었다는데 이혼 타령 소리가 아주 쏙 들어갈 게다. 강세리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했습니다. 황기만의 몸값으로 뜯어낼 수십억의 돈도. 그리고 도유경을 다시 이 집으로 데리고 와 식모살이를 시킬 작정이었죠. 강세리의 마음속에는 완벽한 계획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는데요.
한 번에 수를 써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넌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대학만 좋은데 못 갔을 뿐이지. 내 잔머리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니까? 강세리는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며 도유경을 찾아갔습니다. 강세리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완벽한 연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유경을 속일 자신이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표정에는 이미 악의적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유경아, 큰일 났어.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가짜 긴박함이 가득했는데요. 마치 정말로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이가 여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보내신 거면 돌아가. 나 너랑 할 이야기 없어. 도유경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그동안 강세리에게 당한 일들이 많았기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강세리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주버님한테 큰일이 났어. 이혼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아주버님 지금 괴한들한테 납치되셨어. 너 때문에 매일같이 술만 마시다가 봉변을 당하신 거지. 강세리의 연기는 절절했는데요. 마치 정말로 환기만을 걱정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계산된 악의가 번뜩이고 있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다 큰 성인 남성이 납치라니. 지금 그 집안 사람들이랑 짜고서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도유경의 의심은 정당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강세리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유경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죠.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하겠니? 날 뭘로 보고? 내가 지금 네 핸드폰으로 영상 보냈어. 아주버님 아주 꽁꽁 묶여가지고 치도곤을 당하신 모양이더라. 어떤 나쁜 놈들인지. 빨리 짐 싸서 집으로 와. 아주버님 소식 오는 거 들어야지. 지금 네 이혼이 문제야?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가짜 분노와 절실함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도유경을 설득하기 위해 온갖 감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도유경은 환기만의 납치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벌건 대낮에 납치라니.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짚히는 구석이 있었죠. 사채 빚 때문에 납치를 당한 걸까? 아무리 이혼하면 남남이라지만 사람이라면 걱정해주는 것이 도리였기에 도유경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도유경의 심정은 복잡했는데요. 환기만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인간적인 동정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래도 한때 남편이었던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죠. 나 그럼 유경이 너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난 이만 집에 가봐야겠다. 지금 가족들이 다 드러누워서 집이 난리가 났거든.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는데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그런 도유경을 붙잡았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이고 있었는데요. 강세리의 계략을 단번에 간파한 것 같았습니다. 가지마 유경아. 사채 빚 때문에 납치가 된 것 같다고? 강세리가 너보고 돌아오래? 아주버님 심부름 업체랑 짜고서 우리 은호 유괴도 했던 사람이야. 나한테 영상 보여줄 수 있어? 음성 변조한 것도 우리 은호 납치됐을 때랑 똑같아.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아무래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유경이 네가 돌아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내가 그 집 인간들한테 한두 번 당했니? 너랑 환기만이 이혼 못하게 막으려는 수작이겠지. 설사 환기만이 정말 납치되었다 한들 너는 이제 남인데.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환기찬 그 많은 돈 두었다 뭐 한다니? 돈만 주면 풀어준다는데 널 부르는 이유가 뭐겠어. 그나저나 강세리도 은근 네가 이혼하길 바라고 있다가 태도를 바꾼 게 뻔하지. 강재인의 분석은 정확했고 강세리의 심리와 의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도유경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함께 강세리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죠. 네가 없으니 아마 집이 난장판이 되었을 거야. 그 집에 집안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강세리가 시집살이 하게 생겼을 테니 유경이 네가 더 아쉬워졌겠지. 강재인의 분석은 날카로웠는데요. 도유경이 없는 집안의 상황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강세리의 속셈을 완전히 꿰뚫어 본다는 확신이 가득했죠. 아무튼 강세리가 너한테 이런 영상을 보내줬다니 잘된 일이야. 우리 은호 납치 죗값은 청구 못했지만 이 영상을 증거로 그 인간들 콩밥 좀 먹여야겠어. 이번 일로 또다시 감옥 가게 생기면 황기찬을 또 붙잡고 늘어질 테고. 강재인은 도유경을 말리고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업체에 찾아갔죠. 강재인의 눈빛에는 복수의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죠. 네가 우리 은호 납치했던 유괴 진범이지. 내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말이야. 이번엔 황기만까지 납치했더라. 둘이서 짜고 그런 건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니들이 납치한 증거를 내가 찾아낸 이상 그냥은 못 넘어가.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분노가 담겨 있었는데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표정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죠. 현장을 급습당한 심부름 업체 사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세리 때문에 일이 완전 꼬여버렸죠. 심부름 업체 사장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했고 예상치 못한 강재인의 등장에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린 정말 의뢰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누가 이번 일을 사주한 건지, 그리고 당신 아들 은호 차 사고 사주범도 알려드릴 테니 저는 이번 사건에서 빼주시죠. 심부름 업체 사장의 목소리에는 절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는데요. 강재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눌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것 같았죠. 진범이 따로 있었다고?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이 섞여 있었는데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예, 당연하죠. 저희들이 깡패도 아니고 뭐하러 사람한테 원한살이 짓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다 의뢰받아서 하는 일이죠. 강재인 씨한테 원한을 단단히 가지신 분은 YL그룹 사모님 강세리 씨입니다. 그분이 강재인 씨한테 원한이 많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심부름 업체 사장의 고백에 강재인의 표정이 굳어졌는데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재인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죠. 약속대로 진짜 사주범이 누군지 알려드렸으니 저희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이만 이 동네에서 사업 접을 테니 강세리 씨랑 잘 해결해 보시죠. 이건 팁인데 강세리 그 여자 정말 제정신 아닙니다. 애가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니까요. 황기찬 자기 남편한테도 사기치고 이제 자기 시아주버님까지.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번에도 돈 받았으니 바로 풀어준다니까. 도유경 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시간 끌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심부름 업체 사장의 마지막 말에 강재인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요. 강세리의 악랄함이 상상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재인은 즉시 집으로 향했죠. 강세리 전부 네 짓이었어? 강재인의 외침에 집안이 순간 조용해졌는데요. 강세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김한희를 납치한 게 작은애 네 짓이라고? 너 사실대로 말해라. 강재인 말이 사실이야? 우리 김한희를 납치하고 돈을 받아갔어?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는데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강세리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노숙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사기꾼 기집애. 저딴 걸 어떻게 우리 집에 들여서는.
아이고, 회장님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강세리, 저거 당장 내쫓으세요. 강재인이는 콧대가 높아 우리 집을 무시하긴 해도 저렇게 음흉하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속상해. 노숙자의 탄식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동안 강재인을 미워하고 강세리를 편을 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당신 정말이야? 내가 날 속이는 짓만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잖아.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는데요. 그동안 강세리를 믿고 지켜줬던 자신이 바보였다는 생각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눈빛에는 강세리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죠. 그동안 뒤에서 수많은 짓을 벌여온 강세리의 실체가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은 황기찬에게 눈물바람을 보이며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렇게 가족까지 납치하고 남편 재산을 뜯다니. 이번 위기는 어떻게 넘길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지에 몰린 강세리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는데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강세리가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 그리고 노숙자와 황기찬이 하루빨리 쪽박 차길 기대해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